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투토입니다. 저는 점프볼 편집장 손대범이고요. 제 옆에는 바스켓 코리아 김우석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작에 앞서서 김우석 편집장님께서 저희 프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직전 톡토는 말 그대로 국내 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랐던 정보, 현장 정보가 대부분인데요. 기존 토토 분석은 단지 전문가 분석이나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했는데요. 실시간 파악은 완전히 불완전했죠. 예,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마감 직전 토토는 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자, 1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감 직전 토토 앱을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과 앱에서도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앱은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대현 편집장님, 오늘 경기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프로농구 3경기, 여자농구 1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창원에서 LG와 전자랜드, 오후 4시에는 원주에서 동부와 삼성, 그리고 잠실에서 열리는 SK와 KT 경기가 있고요. 여자 프로농구는 오후 5시에 인천에서 신한은행과 KB 하나은행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배당률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일단 남자 농구 3경기는 스페셜 플러스 대상 경기고요. 프로토 대상 경기입니다. LG와 전자랜드 배당률은 1.85 대 1.61입니다. 핸디는 플러스 1.5로 잡혀 있고요. 배당률은 1.73 대 1.71입니다. 언더오버 기준점은 161.5점이고요. 배당률은 1.75 대 1.69입니다. 자, 동부와 삼성전 배당률은 1.43 대 1.33입니다. 핸디는 플러스 5.5점이고요. 배당률은 1.66 대 1.78입니다. 언더오버 기준점은 167.5점이고요. 배당률은 1.69 대 1.75점입니다. 5입니다. SK와 KT전 배당률은요 1.78 대 3.17이고요. 핸디는 마이너스 7.5입니다. 배당률은 1.68 대 1.76이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68.5점입니다. 여자농구 신한과 KB 하나은행 역시 프로토상 경기로 잡혀있고요. 배당률은 1.71 대 1.73이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27.5점입니다. 남자농구하고 좀 차이가 있죠. 네, 배당률은 1.76 대 1.68입니다. 네. 자, 먼저 창원에서 열리는 LG와 전자랜드 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 현장 창원 실내체육관에 가 계신 바스켓 코리아 이재범 기자를 통해서 또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재범입니다.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별 말씀이죠. 네, LG와 전자랜드 경기는 역시 지금 가장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상이 아닌가 네네. 싶은데요. 자, 오늘 네, 결정 그렇죠.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뭐 이미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요. LG 마이클 이페부라가 1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는데 그때 김진 감독님께서 예전에 다쳤던 곳을 다시 다쳤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에 내려와 있지만 오늘 경기장에도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백투백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인천에서 경기를 끝내고 비행기 타고 창원에 내려와서 숙소에는 한 9시쯤에 도착했다 그러고요. 뭐 오늘 오전에는 코트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휴식을 취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12시쯤에 정효근, 김지환, 강상재, 이대현 선수는 코트에 나와서 지금 현재 슛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분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전자랜드가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3연패 중이잖아요. 좀 이런 부분을 네네. 생각했을 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뭐 빅터 선수가 조금 뭐 발목 상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페프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자랜드가 오늘은 뭐 원정 연패를 좀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자료를 조금 조사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외국인 선수가 지금 현재 한 명이 결장했을 때 경기가 지금 이번 시즌에 벌써 5경기가 나왔는데
외국 선수 한 명이 부족했을 때 부족한 팀이 성적이 2승 3패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예를 좀 들어보면 외국 선수 한 명이 작았던 경기가 6경기 있었는데 그때 성적은 1승 5패였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외국인 선수 한 명 적은 팀과 경기를 한 4번 했었는데 그때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많은 전자랜드였는데도 1승 3패로 성적이 또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전자랜드가 원래 좀 외국인 선수가 좀 많아도 좀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인데 근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 LG가 좀 이번 시즌보다는 김종규 선수가 정상적인 전력이었기 때문에 올해 전력이 조금 더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전자랜드는 올해 전력이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뭐 적을 때 LG 전자랜드의 성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자료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주말 연전 전자랜드가 주말 연전을 갔는데 근데 지금 현재 주말 연전 가던 팀의 성적이 1승 5패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이걸 조금은 감안하고 예상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1승도 창원 LG가 백투백 양 팀이 백투백끼리 맞붙었을 때 나왔던 1승이라서 조금 이걸 감안하고 배당을 좀 이제 성적을 예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재 김종규 선수가 이제 복귀해서 세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죠. 자, 이 선수의 컨디션 좀 어떤가요? 근데 제가 삼성과의 경기도 봤었었는데 지금 몸 상태가 아직까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고 경기 감각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거의 한 2달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기 감각을 조금 끌어올리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전 시간 자체도 두 경기 지금 복귀해서 2경기를 뛰었는데 2경기 다 뭐 한 14분 정도밖에 출전하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경기도 뭐 많아야지 몸 상태가 좀 좋다 하더라도 한 20분 내외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석 기자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질문은 지금 LG가 홈에서 계속 홈에서 연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이 지금 여러 방면을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좀 어떤 분위기로 좀 나타날지 그런 것도 한번 조금만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십시오. 뭐 지금 홈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홈에서 상대 팀을 보시면 모비스 그다음에 KT였거든요. 네. 모비스는 또 더군다나 네이튼 밀러가 LG하고 경기할 때 부상을 당했었었고요. 홈에서 성적이 좋다고 하지만 이걸 과연 정말 LG 성적이 실력이 좋아서 홈에서 성적을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은 2패 우라까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범 기자님. 오늘도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범 기자의 그 기록과 또 조사를 좀 토대로 해보면은 일단 이페보라의 결정은 확실히 됐고요. 네, 그렇죠. 네, 김종규 선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예. 뭐 일단 지난 시즌 성적부터 살펴보면요. 창원 LG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성적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지난 시즌하고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고요. 창원 LG는 뭐 오늘 이페브라가 빠지는 것과 그리고 또 김종규가 컨디션이 완전치 않다는 점, 네. 이래저래 전력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크게 영향을 작년 시즌 성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 좀 중요한 건 올 시즌에 이제 그 전자랜드의 어떤 숫자, 공격력과 수비력에 대한 숫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80.7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보단 평균 득점에 4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점은 76.6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KBL 팀 중에 최소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LG가 지금 2패브라까지 공격에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득점 그 전자랜드의 수비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 뭐 이재범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어제 경기를 치르고 내려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어떤 좀 마이너스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유동원 감독이 어떤 용병술 선수 기용에 대한 방법만 잘 조정을 한다라면 전자랜드가 5점에서 한 10점 정도는 앞서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랜드가 원정 3연패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백투백에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원정에서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또 예. 마진도 네네. 1.3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네네. 좋게 보면은 그 희망이다. 접전 그렇죠. 끝에 아깝게 놓친 거고 네네. 또 심판 때문에 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희망적이다가 볼 수 있지만 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네. 뒷심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KCC전 네. 어저께 보셨겠지만 네네. 앞서다가 또 따라잡혔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자랜드가 외국 선수 한 명이 빠졌다 그래도 그렇게 쉽게 이기진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LG가 지금 이페부라가 빠졌을 때의 공이 더 잘 돌고 있어요. 김진 감독한테 물어봤을 때 예. 이페부라가 항상 중국에선 30분 이상 뛰었던 선수예요. 예. 근데 이 선수가 KBL에 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2쿼터, 3쿼터밖에 예. 뛰지 못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은
출전 시간이 생각보다 적어서 네, 되게 초조해 그렇죠. 하고 예, 있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예, 부상까지 달기 네. 지난 삼성전에서도 그렇죠. 혼자 공격하다가 좀 효율성이 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페브라가 나간 상태에서 네, 김종규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느 정도는 좀 LG가 네. 항상 부상자가 네. 나간 첫 경기는 그렇죠. LG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이재범 기자 말대로 그렇죠. 그 뭐 예전에 플레이오프 때도 데이본 제퍼슨 없을 때 잘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LG가 지더라도 네. 쉽게 물러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죠. 홈에서 말씀하신 네. 대로 홈에서 연승이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부분도 있죠. 예. 점수차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네. 크게 나진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그렇죠. 해보고요. 그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 2명 다 바뀌었고요. 그 박찬이라는 새로운 가드가 들어와서 팀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력적인 부분, 그런 조직력적인 부분이 아직 완전치 예전 같은 전자랜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직력에서 완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뒷심이 좀 부족한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페브라 선수가 강한 공격력 갖고 있지만 뭐 어떤 그 테크니션형 외국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점들, 공을 혼자 오래 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내 선수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좀 두각은 되고 있어요. 단점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LG가 작년 시즌하고 좀 비슷하게 계속 부상이라는 키워드가 맞물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LG라는 팀을 좀 휩싸고 있는 부분이 조금 그 팀 컨디션적으로는 좀 다운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저 기대를 할 점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외국인 선수가 없을 때 팀 케미가 더 좋아진다는 점과 그리고 홈에서 어쨌든 상대 팀의 전력이 약했지만 팀에서 그 홈에서 승리 좋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나마 좀 기대가를 걸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김우석 기자와 저도 마찬가지로 전자랜드가 우세하긴 맞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다른 그렇죠. 한편으로는 네, 네. 지금 오늘 핸디오버 기준점이 네. 플러스 1.5점인데 LG 쪽에 그렇죠. 1.5점이 네,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접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저는 예. 1.5점까지는 네. 사실 그렇죠. 더 벌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그다음에 언더오버 기준점을 봤을 때 전자랜드만 기준으로 보면 162점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오늘 네. 이 배당 떨어진 걸 보면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자랜드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스틸 8.7개로 1위, 네, 네. 3.9개 블록 1위, 네. 또 3점슛 가장 적게 허용한 팀이 전자랜드가 네, 3위입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청원의 LG 평균 득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다른 예. 한편으로는 네. 전자랜드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161점에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득점력은 아마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네. 또 하나 더 참고로 드리자면 전자랜드가 KT와 함께 네. 외국 선수 2명이 뛸 수 있는 2, 3쿼터 합산 득점이 가장 떨어진 팀이에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네. 때 네. 아직까지는 조직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무르익지 않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고 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전자랜드가 최근에 구단 차원에서 KBL에게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예, 지난 경기 때도 네. 봤지만 심판 때문에 좀 네. 오신 피해를 본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잘 봐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음. 좀 사쿼터 심판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만약 접전으로 갈 경우에는 전자랜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원주에서 열립니다. 삼성과 동부 간의 경기인데요. 점프볼에 배승열 기자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승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점프볼 원주 배승열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가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예요. 삼성과 동부 네. 간의 대결인데 현장에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네네. 네, 일단 오늘 선수 부상자가 없는지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럼 홈팀 동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아쉬운 패배에 당하고 이제 선수단은 조금 피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고요. 부상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한정원, 맹상훈 선수가 팀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경기는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김태용 선수가 왼쪽 무릎에 물이 차서 팀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경민 선수는 발목에 통증이 남아있지만 뛰는데 문제 없다면서 스텝을 밟으며 슈팅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은 어떤가요? 네, 삼성은 이제 19명 선수단 모두가 건강한 상태라고 이제 그 삼성 트레이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선수가 경기를 나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김태주 선수에게 오늘 경기에서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상대에 앞선 가드들이 빠르기 때문에 잘 맞고
그 상대에게 경기 템포를 뺏기지 않게 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 삼성은 계속 연승 중이고 뭐 동부 역시 시즌 초반에 좀 잘 나가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분위기 양 팀의 좀 분위기가 궁금한데 선수단 표정은 좀 어땠습니까? 네, 뭐 확실히 양 팀 다 분위기, 삼성의 경우는 이제 서로 장난도 치면서 양 팀 분위기가 좋아 보였고요. 동부도 이제 어쨌든 매번 이렇게 아쉬운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이기자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아마 배승열 기자도 그렇고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매치업이 바로 이 맥키네스와 이 네. 클레이 선수 간의 대결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삼성이 골밑 좀 더 강하고 이제 3번에서도 높이에서도 삼성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네, 삼성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하셨는데요. 네, 네, 또 뭐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혹시? 네, 뭐 특별히 이제 특이한 상황은 없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농구 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경기라 그냥 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네, 네, 알겠습니다. 배승열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동부는 배승열 기자가 준비한 부상자들 한정원, 맹상훈, 네. 김태용 네. 없어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준비하신 뭐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네. 예, 일단 뭐 저는 이제 이 삼성의 좀 득점력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작년에 78점 정도를 넣었는데 올해는 8경기 동안 무려 92점을 넣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무려 15점이나 지금 득점이 상승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좀 높이에 강한, 좀 색깔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두 팀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삼성은 91.1점, 동부는 87.9점으로 4위. 그렇죠. 하지만 네. 동부도 시즌 초반에 3경기 연속 90점대를 넣었을 그렇죠. 정도로 한번 네. 터지면 무서운 맞습니다. 팀이고, 예, 예.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리바운드가 강하고 네, 그렇죠. 생산력도 네, 좋은 팀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유일한 차이점은 3점 슛인데 그렇죠. 동부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네, 잘 나가고 있고 예, 삼성은 국내 슈터들이 좀 오름세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확신을 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오늘 체크가 나지 않을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일단 두 팀은 어쨌든 인사이드의 뭐 3, 4, 5번의 높이가 뭐 KBL 팀 중에 가장 높은 팀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부는 지금 7.1개의 3점 슛을 넣고 있는데 삼성은 6.1개를 넣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난 경기부터 3점씩 조금씩 터졌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이 경기의 어떤 득점의 수치 요쪽을 향방을 가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근데 전술적으로 한번 봤을 때 말이죠. 네, 네. 동부 삼성 같은 경우는 외곽 슛이 나오는 루트가 일단 네. 라틀리프 쪽이나 피켓롤 했을 때 수비가 좁혀지면은 그렇죠. 외곽이 터지잖아요. 네, 네. 근데 동부 같은 경우는 라틀리프에게 더블팀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주성도 있고 네, 윤호용도 그렇죠. 있고 예, 예. 벤슨이 버티고 예,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삼성의 화력이 네. 현재 지금 192점이지만 그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걱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80점대 중반 네, 에서 경기가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쨌든 두 팀은 뭐 외곽 슛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인사이드에서 어느 팀이 조금 더 높이 좀 그 강점을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쨌든 힘싸움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 경기의 어떤 득점력과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네,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은 현재 득실 맞음이 7.6점인데 그렇죠. 예. 득점과 실점을 더했을 경우가 176.6점이고요. 네. 동부는 득실 맞음 7.6점 같지만 홈에서는 163.8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 다르게 해석해 보면 홈에서는 실점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언더오버 기준점이 167.5점인데 이것보다도 동부가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럼요. 본다면은 예, 좀 어느 정도 삼성도 유리하다 그래도 예. 약간 동부의 수비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 해보고요. 어쨌든 동부는 수비가 좀 강했던 팀인데요. 음, 사실 김양만 감독이 약간 팀 컬러를 좀 바꾸고 있거든요. 사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약간 뭐 약점으로 좀 그 발현이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 3게임에서 90점 이상을 넣으면서 되게 좋은 페이스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좀 뭐 삐그덕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상이 좀 불가능한 뭐 동부나 뭐 다음 게임 하는 SK 같은 팀이 약간 예상이 불가능한 뭐 몇몇 팀들은 좀 안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특히 동부가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세트 오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었는데 지금은 김영만 감독이 좀 팀 컬러를 네. 얼리 오피스 쪽으로 바꿔가면서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좀 팀 컬러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 또 어떻게 삼성과 또 매치를 하면서 어떻게 또 결론이 이어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의 득점력을 얼마큼 막아낼 수 있느냐가 네.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치적으로 조금 더 그 김문석 편집장의 말을 좀 뒷받침해 주자면은 홈에서는 11.8점 차로 동부가 이겨왔어요. 그렇죠. 이길 때 네. 되게 크게 이겨왔는데 네. 진 경기를 보면은 3패, 총합이 5점. 그러니까 아까 안 되네요. 예, 소개해 주실 네, 때 네. 그 핸디에서 1.5점이 네. 그 동부 쪽에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진 경기가 많았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게 붙은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벤스 그다음에 맥퀴네스와 크레이크 대결 네.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조금 두 선수가 힘을 위주로 하는 플레이는 맞지만 크레이가 맥퀴네스. 맥킨스는 네. 좀 색깔이 마지막에 좀 색깔이 틀리다고 봐요. 음. 크레이그는 힘을 위주로 하지만 어떤 마지막에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스텝을 쓴다던가 뭐 더블 클러치를 활용을 한다던가 좀 템포를 죽인다던가 반면에 맥키네스는 그야말로 정말 그 별명처럼 들소같이 전형적인 힘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선수가 공수에서 어떻게 서로를 좀 막아내느냐 2, 3쿼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덜 주는 팀이 네. 좀 막아내는 팀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참고로 소스를 하나 드리자면은 10월 14일 연습 경기 때 두 선수가 먼저 맞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STC였는데 네. 삼성이 76대 75로 이겼습니다. 네. 그때 맥키네스가 21.6 리바운드, 네. 크레이기 16.7 리바운드였는데 결국엔 라틀리프 활약 덕분에 삼성이 이겼습니다. 문태영과. 네. 그러니까 동부가 좀 네. 적게 났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삼성이 네. 자신들의 농구가 이렇게 잘 통할지라는 그 믿음이 안 섰던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동부는 연습 경기 때 안 졌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하십시오. 또 하나 선수들로부터 이름은 밝힐 수 없는 동부 선수로부터 나온 소스라면은 벤스는 전술 이해도가 높아서 일단 자신이 안 풀리면은 동료를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맥키네스는 좀 혼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부의 접전에서 좀 계속된 부진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당시 연습 경기 때 전반점 오늘 이 경기가 토토 매치도 있거든요. 당시 전반 점수가 41대 33인데 최종 점수가 76대 75. 그러니까 두 팀 다 후반에 좀 약간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시즌의 그 평균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삼성은 현재 3쿼터에 반등하는 상황이 많지만 동부는 4쿼터 생산력이 가장 떨어지는 이 말 그대로 용두삼이형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김주성 선수가 3점 슛을 많이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 동부가 이기는 게임에서 좀 좌우하는 게임 몇 경기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어쨌건 김주성 선수가 3점을 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김주성이 또 4쿼터에 어떤 그런 깜짝 활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80대 중반의 스코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자 그럼 확률로 해보시죠. 그 동부와 삼성의 경기에서 특정 팀이 이길 가능성 확률을 좀 몇 퍼센트로 보시는지. 저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5% 삼성. 50%. 55% 정도. 55%. 그럼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청취자분들 그렇게 되나요? 네, 조금 더 쓰신다. 한 55% 정도가 삼성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동부가 이제 워낙에 그 경기력에 대한 기복이 좀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갑자기 또 두경민, 홍, 김현호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또 조금 미쳐서 뭐 3점 빵빵 터트린다라고 하면 동부의 또 승리도 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이 좀 우세하지만 동부도 좀 그 점수 좀 줄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55% 정도 잡았습니다. 네, 그런 전망이 아무래도 역시 오늘 배당률이 나온 그 배당 그 배경이라든지 캔디 점수가 잡힌 배당이 그 근거가 아닌가 싶은데 저 역시 좀 동감하는 부분이고 삼성이 좀 더 유리하되 접전이 될 것이며 동부의 그 홈코트 득실 마진 홈코트 합산 163.8점 그 부분에서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바로 4시에 열리는 SK와 KT 간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가 라이벌 매치로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인데 자, 현장에 지금 점프볼의 강현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프볼 강현지입니다. 네, 식사했어요?
네. 네. 아, 챙기시는군요. 네. 자, KT와 SK 같은 경우도 부상자 컨디션 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 좀 체크하신 네. 부분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는 변기훈 선수가 발목 통증이 조금 있고요. 이외에는 특별한 부상 선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KT는 김종범 선수가 KCC와의 경기에서 김민구 선수와 머리를 부딪히면서 좀 결장을 했는데요. 오늘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눈 주변이고 뇌진탕 증세가 조금 있다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천대현 선수까지 허리 부상이 조금 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에 지장 줄 정도는 아니지만 김종범 선수까지 빠진 상황에서 천대현 선수까지 건강한 상태가 아니면 좀 아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연속 경기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어제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다 보니 이기려는 마음이 좀 강한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힐 선수 같은 경우는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36분 이상을 출전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와서 경기 뛰는 거에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체력적으로 4쿼터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힐은 이에 대해서 뭐 좀 잠도 일찍 자려고 하고 컨디션 조절에 좀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기 네. 그 조성민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어떨까요? 조성민 선수가 부상은 없는데 네. 좀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높이의 열세가 있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네네. 부담은 조금 있고 아무래도 좀 해결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최근에 또 휴식감이 올라와서 네. 네, 그렇군요. 자, 네. SK는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SK는 동부전에서 연패를 자르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이트에 대한 경기력은 아직도 문경 감독님이 물음표라고 했는데요. 근데 동부전에서 또 보인 모습은 문경 감독이 뭐 완전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트 훈련 오전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라커룸에 TR 테리코런 이렇게 적어놔야겠다면서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아마 달리는 농구에 좀 익숙치 않다 보니 그 부분에 좀 적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많은 취재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프볼의 강현지 기자였고요. 일단 SK와 KT는 통신사 라이벌전이긴 한데 사실 이게 예전에 그 삼성, 현대, 뭐 연대, 고대처럼 죽어도 이겨야 된다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최근에 프로농구에서는 아직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라이벌전은 지금 없는데요. 지금 이제 SK와 KT가 통신사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 안에서 네. 라이벌전을 펼치고 있죠. 예. 네, 사실 예전에 프로아마추어 강전 8월달에 열렸을 네. 때는 KT 쪽에서 임원들을 좀 대거 파견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KT 선수들이 죽어도 이겨야 된다는 마음에 3차 연장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김민섭이 인생 경기 했던 네, 경기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1라운드고 겁니까? 아직까지 또 KT가 연패 중이기 때문에 네. 또 주말에 또 임원들을 불러내기 힘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라이벌전이라는 그런 의미는 네.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가 첫 번째 그렇죠. 제 대상이고요. 네. 자, KT의 허버트 힐 선수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어떤 폭발적인 부분보다는 꾸준함에 대해서 점수 줄 수 있는 선수죠. 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예. 그 기존에 있던 존스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곽이나 전술 이해도가 뛰어나지만 허버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인사이드에서 버텨주는 힘 그리고 마무리해주는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크리스 다니엘스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KT의 인사이드는 그나마 앞선 경기들보다는 좀 안정감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백투백이거든요. 그렇죠. 네, 허버트 힐이 지금 어저께 36분 13초를 네. 뛰었는데 나이도 적지 않죠. 29득점 11리바운드 3어시스트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백투백 상황, 지난 시즌에 백투백이 4번 있었어요. KCC에서 허버트 힐이. 네. 근데 4번 모두 다 이튿날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네. 같은 시간대를 뛰었어요. 27분 뛰고 네. 전날 토요일날 27분에 16득점이었는데 다음 날은 27분에 10득점. 이런 식으로 좀 생산력이 확 떨어지는 경향이 되게 짙었거든요. 나이 탓인가요? 원래 체력이 좀 약한 선수였죠. 네, 근데 지금은 대단히 급하게 합류한 상태고 그렇죠. 전술련도 제대로 안 맞춘 상태에 네. 부산에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올라온다고 서울에서 지내지 않습니다. KT는 그렇죠. 네. 수원 숙소 갔다가 네. 오기 때문에 네. 약간은 체력적으로 좀 네.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고 음. 또 지난 시즌에 코트니 심스와의 상대일 때는
평균 17득점, 12.4 리바운드. 심스에게. 예. 심스가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스가 허버티를 상대로 17득점에 12.4 리바운드 기록했습니다. 뭐 그런 면을 봤을 때 약간 허버틸이 오늘 경기에서 코트니 심스를 상대로 고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즌 초반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합류한 지 2경기째고 네. 그리고 또 심스도 사실 그렇게 수비력이 센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아무튼 오늘 경기까지는 어제 못지않은 활약을 좀 해주지 않을까. 오늘까지는. 네, 그래야 또 본인의 좀 어떤 주가도 올릴 거고 KT도 역시 경기력적인 면에서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눈에 띄는 활약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KT의 관건은 어떻게든 간에 득점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허버틸이 왔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이 팀이 보면은 득점은 가장 적고요. 첫 그렇죠. 번째, 두 번째 실점은 좀 많습니다. 실점은 많고요. 또 2점슛 성공률이 47.7%로 9위. 안타깝네요. 네, 이게 2점슛이라는 게 레이업, 중거리 슛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게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뺏기는 팀입니다. 42.1개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SK 지금 최준용과 심스, 화이트, 그렇죠. 김선영 모두 다 지금 상승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곧 리바운드 속공, SK 화력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줄 상대가 KT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 부분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득점이 지금 74.6점밖에 안 돼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올 시즌에 프로농구가 상당히 득점력이 올라가면서 어떤 공격적인 농구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KT가 상당히 지금 초반에 고전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평균 실점이 86.3점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쨌든 KT가 지금 득실 마진이 13점, 12점이 넘게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가 오늘 경기도 어떤 SK가 또 지향하는 그 빠른 농구, 김선영, 화이트, 최준용 이런 선수들의 어떤 빠른 농구에 좀 당할 수 있는 큰 소지가 있는 그 숫자적인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반대로 득점은 88.6점으로 3위인데 실점도 88.67점, 10위입니다. 10위.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까 제가 KT가 SK 화력을 살려줄 거라 했는데 SK 수비도 KT를 벌떡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SK도 지금 이 두 팀이 3.10 부분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서로의 수비력이 세지 않다면 공격력은 더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SK는 내용에 비해서 3승 4패의 내용에 비해서 순위는 좀 처져 있지만 6위로 처져 있고 KT 역시 5연패와 함께 1승 6패로 지금 최하위로 1승 7패로 처져 있지만 어떤 오늘 게임은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서로가 좀 장점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불리한 이유. 일단 허버트 말씀드린 체력. 두 번째 백투백. 조성민 선수가 어제 34분을 뛰었고 이재도가 38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조동현 감독이 벤치에서 누군가를 아껴놨느냐. 딱 한 명 아껴놨는데 레리 고든이에요. 레리 고든이 아마 오늘 화이트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분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허버틸이 오면서 약간은 좀 위축이 됐고 또 본인이 원래 유럽 리그에서 득점을 많이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좀 가교 역할을 해주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또 메인 옵션을 올라가다 보면 기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조성민 선수 아까 물어봤잖아요. 조성민 선수 저도 취재를 좀 해봤는데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KBL 코치들 제가 스카우터들한테 물어봤을 때 더 이상 조성민한테 공짜로 점수를 줄 팀은 없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 선수가 돌파가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러면 조성민이 기댈 곳은 스크리너인데 허버틸이 나와서 스크린 걸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는 많이 다 문태종은 드리블이 좋잖아요. 이 선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게다가 지금 조성민 선수 연습 게임이나 이제 초반에 시즌을 좀 봐도 어쨌든 국가대표도 많이 갔다 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발력이 좀 떨어진 또 상황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오늘 분명히 경기에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농구가 이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KT가 연패를 타고 있고 젊은 팀이고 하기 때문에 조성민의 어떤 책임감, 또 허버틀도 어떤 책임감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봤을 때는 SK가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네. 핸디가 네. 마이너스 7.5로 잡혀 있는데 네, 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네, 네. 또 양 팀의 그런 언더오버 기준점을 봤을 때 네. SK가 지금 169점이 넘고 있거든요. 예. 충분히 오늘에 잡힌 언더오버를 넘길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은 말씀하신 네. 무영의 부분. 네, 그렇죠. 연패를 타고 있는데 이걸 네, 꼭 네.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성민을 중심으로 네. 어떻게든 간에 올라온다면 네. 라이벌전이고 네. 김현민도 있고 네, 네, 네. 그런 에너지가 SK를 네. 잡을 수 있다. 예. 이게 바로 그 역배당의 지름길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예, KT가 80점대 중반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히. 네. 자, 변수가 이제 세 번째 변수에 따른 80점대 중반의 네, KT 네. 승리도 있다. 네. 네, 그런 옵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경기가 여자 프로농구인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인천의 도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신한은행과 삼성생명 간의 대결이죠. 네, 이 경기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박진호 편집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네, 오늘 양 팀의 분위기 좀 먼저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양 팀은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막전을 우리은행한테 패했던 삼성생명은 지금 내리 연승 중에 있고요. 개막전을 이겼던 신한은행은 이후 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오늘 경기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양 팀의 부상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선은 새롭게 생긴 부상자는 없고요. 기존에 우리 시즌 시작하면서 지금 많고 시작됐던 일단 삼성생명은 박하나 선수, 허윤자 선수, 유승희 선수 부상 중이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최윤아 선수, 이민지 선수, 신지영 선수 이렇게 좀 경기에 못 나오는 상황은 오늘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저번에 그 경기 후에 신기성 감독이 외국 선수를 다 바꾸겠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추진이 된 건가요? 오늘 경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사실 신기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에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개막 이전부터 사실 동인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다는 심정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아득불박 같은 경우에 2번 옵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번 옵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기존에 생각했던 수비적인 역할을 기대했는데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라던가 그리고 수비에서 버티는 힘 같은 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아득불각이 좀 마지막 그 후반에 조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가능성에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신기성 감독이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얘기했던 KB와의 경기에서 두 외국인 선수가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6개 구단 감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신기성 감독이 외국인 선수 교체를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일단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바꿔서 좀 괜찮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마땅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한은행은 좀 결정적으로 아드프각과 알렉시스 바이올레타마 둘 중에 누굴 먼저 바꿔야 되는지 지금 그 상황도 지금 고민인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바이아웃이 다 끝나는 12월 이후가 돼야지 일단은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해서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이번 주 세 번째 경기입니다. 월, 금, 일 이번이 세 번째인데 금요일에 네네. 연장까지 갔잖아요. 네네. 네, 이런 부분에서 체력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혹시? 임금배 감독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로도가 있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 연장까지 간 경기를 지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그 피로도는 좀 그래도 좀 덜할 거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생명은 기본적으로 강계리, 고아라, 최희진, 배혜윤 그리고 엘리샤 토마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선발 진영이 어쨌든 간에 지금 개막 이후 좀 꾸준히 지금 임금배 감독이 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분위기는 있고요. 물론 1번을 보고 있는 강대리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임금배 감독은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당분간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정보 감사합니다. 네네. 예, 저 신한은행의 김단비 선수하고
네네. 삼성생명의 최희진 선수의 컨디션 체크가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네. 뭐 체력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임금배 감독이 뭐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주전으로 지금 풀타임을 뛰고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갖고 있는 선수들은 네네. 특별한 그 변화 없이 그대로 이렇게 미루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경기 전에 감독님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번에 신기성 감독님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고, 팀 분위기가 좀 안 신한은행의 좋으니까, 네. 신한은행의 좀 현재 분위기를 네. 좀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신한은행은 국내 선수 뭐 말씀 주신 대로 김단비 선수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한데 네. 워낙 외국인 선수 라인업에서 밀리는 부분 그리고 그렇죠. 일본을 기용하던 윤미지 선수가 지금 약간 불안한 부분 때문에 김규희 선수의 출장 시간이 늘어나면서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또 김규희 선수가 본인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비시즌 내내 제할 만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충실한 준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박진호 편집장을 모셔봤습니다. 네, 일단은 양팀 상황은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이번 주 세 번째 경기 월, 금, 일이고요. 금요일날 연장까지 갔지만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는 괜찮다. 또 토마스 선수와 하워드 선수가 이 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임금배 감독이 생각보다 배분을 잘했고 그렇죠. 유일하게 네. 지금 체력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선수가 아까 꼽아준 최희진 선수 네, 그렇죠. 45분 있는 네. 풀타임을 뛰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슛감이 너무 좋았어요. 19득점에 맞습니다. 9리바운드, 네. 3점슛 6개. 네. 근데 이 선수가 1년에 이런 날이 몇 안 돼요. 그렇죠. 인생 그렇기- 경기를 네, 한다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몇 분을 뛰든 간에 예.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그렇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즌 네. 초반이고 네.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네. 괜찮은 분위기다. 네. 정리하고 싶고요. 네. 일단 뭐 지난 시즌에 삼성생명이 3승 2패로 앞섰는데요. 이거조차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한은행도 하은주, 신정자, 뭐 최연아까지 지금 라인업에서 빠져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미선이 빠졌고 또 외국인 선수 색깔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의 어떤 승부 전체적인 좀 색깔을 좀 짚어보면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엘리샤 토마스가 들어오면서 어떤 빠른 공격, 뭐 흔히 얘기하는 어리 오펜스 중심으로 완전히 공격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최희진 선수의 어떤 컨디션을 물어본 부분은 분명히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다시 3점슛 6개 넣을 수 있느냐?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삼성이 최희진 선수를 빼고는 딱히 3점을 만들어낸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네. 뭐 박소영이나 강계리나 뭐 김한별 선수까지 포인트까지 보는 선수들이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박하나는 아시다시피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고아라 선수도 3점슛의 기복이 좀 심하고요. 결국에 지금 엘리샤 토마스를 중심으로 빠른 공격을 통해서 배혜윤과 어떤 그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지금 득점을 해가고 있고 득점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어쨌든 외곽슛까지 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최희진이 분명히 그 외곽에 좀 지원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6개까지는 아니더라도 2개 혹은 3개 정도는 만들어줘야 삼성이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일반적인 예상처럼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최희진 선수 컨디션 물어봤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득점이 56.5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56.5점. 예,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부분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외국인 선수들의 어떤 수준 그리고 김단비 선수의 개막전을 제외한 그 주포인 김단비 선수의 부진 이 부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역시 김단비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절반 이상 혹은 절반 그 이상의 어떤 그 경기력을 좀 보여줘야 이 득점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득점을 넘어서야 좀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두 선수의 컨디션을 좀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자, 신한은행은 목요일날 45점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외국 선수에 대한 불신을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보면은 경기를 맞습니다. 봐도 예. 이 불각 선수에게 내주는 패스를 주저함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 있고 또 불각의 기동력이 좋지만 하워드가 오히려 불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에 신장은 있어서 작지만 네,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신한은행이 외국 선수 싸움에서 일단 지고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네, 예.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실점이 60점대 네. 또 2점수 수비는 좋지만 불필요한 파울이 가장 많습니다. 네. 네, 6개 네. 구단 중에 파울이 네. 가장 많은데 네.
자유투를 주는 파울이 많고요. 네네. 또한 높이에 대해서 블록슛도 많이 당하는 구단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어쨌든 의미냐면 조직력이 좀 안 네. 좋다 보니까 예. 슛이 안 들어가고 네. 파울이 많고 네네. 자유투 많이 주고 블록 많이 당하면 상대에게 역습도 많이 내줍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서 예. 상당히 신한은행이 실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예.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생명이 원정이지만 유리하다. 그렇죠. 그리고 네. 평균 득점도 뭐 70.3점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서 8점을 더 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신한의 약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격 시스템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엘리샤 토마스가 만약에 리바운드를 잡는다면 거의 혼자 치고 들어가서 예, 가볍게 공격을 좀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신한은행은 지금 단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가장 적게 나와야 삼성이 장점으로 할 수 있는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신한은 오늘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가 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고 삼성 일단 뭐 오늘 핸디가 지금 6.5점으로 잡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6.5 때 점. 신한은행이 상당히 뒤처지는 건 맞고요. 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생명의 득실 마진을 보면 2.7점, 예, 예. 신한은행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5.5점인데 그렇죠. 예. 네, 이것을 좀 조화롭게 꾸려 본다면은 네, 네. 이것이 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또 불리하지 않을까, 이 핸디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예. 양 팀의 언더오브 기준점이 127.5점인데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양팀 득실 합산이 131점이고요. 네. 신한은행이 118점에 네, 불과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생명의 그 페이스대로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하지만 신한은행도 수비가 좋기 때문에 예. 또 3일째 경기 네, 일주일에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슛감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언더오브 기준점에서는 약간 못 미치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60점대 중반에서 신한은행이 좀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론 줘서 말씀드리면 또 이 네. 경기가 W 토토예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참고 기록을 보태자면은 전반 평균은 신한은행 26.4점, 네. 삼성생명이 30.2점인데 네. 이 점 역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못하면 못했지 더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3일째 경기고 네. 여파가 있기 네, 때문에 예. 또 토마스도 잘하긴 잘하지만 이 불각의 높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예. 이 점수대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이 70.3점을 넣고 있는데 어떤 지금 일주일에 세 번째 경기를 한다라는 부분에 이거한 그 체력적인 로스 이 부분이 어떤 골을 마지막에 메이킹하는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네. 하지만 신한은행이 김단비가 아직까지는 제 컨디션을 어떤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제 컨디션을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삼성이 한 60대 중반에서 한 5점 차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농구 3경기와 여자농구 1경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는 다 준비가 끝났고요. 오늘 김석 편집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감 직전 토토는 11월 16일 CBS 노컷뉴스의 박세훈 기자, 그리고 스포츠 동아의 정지욱 기자가 진행하는 국내 프로농구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대범, 김우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